같은 유죄다. 그는 바람을 피웠고 나를 속였고 거짓말을 반복했다. 그런데 이상하지? 그날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. 새벽 3시 낯선 이름이 뜬 메시지. 셔츠는 구겨져 있고 책상엔 회식 명함. 아주 작은 단서들이 쌓여 결국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. 그 진실은 나를 부쉈을까? 아니면 그 순간 나는 하나의 감정을 마주했어. 하지만 그게 슬픔은 아니라는 게 이 이야기를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.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? 왜 나는 그 순간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어. 이 결혼의 진짜 이야기는 세탁기를 돌리던 중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영수증 하나. 모텔 이름, 날짜, 시간. 처음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. 그냥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어. 바람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에도 떠오르지 않았어. 그냥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만이 머리를 때렸지. 그리고 곧 확신으로 다가왔어. 오래전부터.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식탁에 밥을 차렸고 아이와 함께 웃는 척도 했다. 남편은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다. 그는 셔츠를 벗으며 말했다. 오늘 회식이 좀 길었어.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을 피했다. 그는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.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. 아니, 어쩌면 눈치를 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.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오래였어. 며칠 동안 나는 그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. 어떤 말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.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, 점심시간 카페 구석에서 나는 혼자 영수증을 꺼내보며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상상했다. 어떤 여자였을까? 어디서 만났을까? 어떻게 나 없이 그럴 수 있었을까?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떠오른 건 내 감정이었다.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. 슬픔조차도 그저 허무함.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미 무너진 곳에 서 있다는 느낌. 남편은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가는 척을 했고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을 흉내냈다. 우리의 대화는 짧았고 눈빛은 비어 있었고 애정은 연기로 덮여 있었다. 우리는 서로에게 침묵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.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말했다.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?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. 지금에서야 그 말을 왜 꺼내는 걸까? 나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. 아니야.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. 그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. 그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고 나도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.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면서도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. 나는 때때로 그 여자의 얼굴을 상상해본다. 하지만 곧 깨닫는다. 그 여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. 우리 사이에 있는 건 끝난 사랑의 잔해일 뿐. 그리고 그 잔해를 정리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둘 다 죄인이다. 남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고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.
나는 그의 앞에 저녁을 내주고는 마주 앉았다.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나를 오래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. 나 할 얘기 있어.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. 지금 이 순간이 그가 모든 걸 고백하는 순간일까?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.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다. 남편은 말했다. 자신이 바람을 피운 게 많다고. 처음엔 술김이었다고. 그 다음엔 외로웠다고. 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고. 우리가 대화하지 않게 된 것도, 잠자리를 피하게 된 것도, 자기를 무시한 듯한 내 표정도 모두가 다 이유였다고. 그날 대화는 오랜 시간 이어졌다. 둘 다 많이 울었고 중간중간 침묵이 길었다.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. 피하거나 외면하는 침묵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쉼표 같았다.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줬고 그 상처를 외면해온 공범이었다는 걸 인정했다. 서로를 탓하는 데 더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. 그럼 지금은 어때?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.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.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그의 잘못만이 아니란 걸. 사실 예전부터 가끔씩 나는 다른 남자의 번호를 눌렀다.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사람. 그 사람은 내 대학 동창이었고 몇 년 전부터 오래 연락만 주고받던 존재였다. 늘 선을 지켜왔고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웠다. 그 사람과 나는 만나지 않았다. 하지만 감정은 움직였다.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고 그 역시 내 말에 따뜻하게 반응했다. 퇴근 후 혼자 있는 집에서 잠들기 전 침대 속에서 나는 그에게 안부를 묻고 나의 하루를 털어놓고 있었다. 그에게 말하지 못한 척.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. 부부 상담은 예상보다 더 낯설고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줬다.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방식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, 누군가가 중재해 준다는 것,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꺼낼 수 있었다. 남편은 내게 말했다. 네가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는 줄 알았어.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,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. 그 손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이제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.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? 그건 모르겠다.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다.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. 이혼이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끝내지 못한 그 끝을 외면하지 않기로 함께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. 남편은 육체적 바람을 피웠지만 나는 그에게 마음을 주었다. 그래서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는지 모른다.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옆에 있었던 시간들, 그건 나 스스로를 속인 시간이었다. 그래서 더욱 서로가 외로웠는지 몰라. 사람들은 늘 한쪽만 잘못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. 그래야 위로할 대상이 생기니까. 하지만